북한이 올해 들어서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운 추가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다는 의혹,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이걸 파악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정은은 연 이틀 군사학교를 시찰하면서 군의 기강을 바짝 다잡았습니다. 최근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병사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영상 보시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정찰 위성이 적축 지역에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이 주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말씀드린 대로 올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2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운 병력을 러시아로 추가 파병했다. 복수의 소식통들의 주장, 의혹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뭐 국정원이 또 추가 파병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로 전쟁이 뭐 종전으로 간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지만 이미 그 전에 1월경에 약 3,000명.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 연대 규모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병력이 이제 2차로 파병되었다. 이런 보도들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화물선 군용기를 보냈고 그리고 부대가 새로 추가된 부대들이 못 보던 부대들이 있네요. 기계와 보병.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특수작전군 일명 이제 폭풍군단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뭐 기계와 보병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병 거기다 뭐 전자정찰. 전자정찰병은 뭐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드론에 대비해서 드론 때문에 지금 북한군이 하도 많이 당하니까. 하도 당하니까 그걸 좀 어떻게 커버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전자정찰. 그리고 또 공병은 아마 이 전쟁이 끝날 경우 전후복구건설에 뭐 참가한다든지 이런 계산적인 2차 파병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차 파병 10,000명 넘게 했을 때 4,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2차 파병군 가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수백 명이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이런 아직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복수 소식통들의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숨진 군인들의 시신 인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거부 중이라는 그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첫째는 아마 이게 시신이 들어가면은 북한 내에서 그 가족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반발, 그다음에 또 시신을 가져가는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한 푼의 외화라도 보려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총알바디로 내보냈는데 그 뭐 시신 싸서 또 열차에 실어서 뭐 비행기 실어서 가져가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빙장이란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좀 끔찍한데 환경적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하는 데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지구상에 몇 개 나라가 그 빙장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제 화장을 하려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빙장은 냉동시켜서 가루를 내서 액화질소를 넣어서. 네, 액화질소를 넣어서 하면 이제 부패되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북한에 뭐 가져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뭐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참혹한 얘기지만 이것도 주장이고 의혹입니다만 시신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좀 심하게 훼손한다 이런 참혹한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지금 자살, 자폭 이걸 요구하는데 원래 자폭할 때는 심장 쪽에 수류탄을 대고 자폭해야 되는데 반드시 얼굴에 대고 하라 이렇게 그래 지령을 한답니까? 네, 아유 북한군이 그렇게 지령을 하니까 그래 여기서 터지면 그 시신만 보고는 이게 러시아군인지 북한군인지 모르니까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 끔찍하네요. 네. 사실이 아니길 좀 바랍니다. 북한 수뇌부가 전사자의 시신 인계가 불러올 민심 동요에 아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격리시킨 파병 장병의 가족들에게 북한에서는 대랩이라고 하죠. TV와 식료품을 선물하고 있다. 입막음용인가요? 네, 입막음용이고 사실 지금 러시아군은 그 전쟁에 참전하면 2,000달러를 준다는데 북한군도 최소한 1,500달러는 받기로 하고 갔을 겁니다. 네. 그럼 김정은이 지금 그 돈을 전부 북한 노동당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을 뭔가 달래고 입막음을 위해서는 텔레비전. 북한에서는 아직도 텔레비전이 대단한 선물이니까 네. 그 외 식료품,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해서 가족들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북한군이 살아서 돌아오면 양날의 칼이 부메랑이 김정은에게 될 것이다. 이건 왜 그런 얘기 나오나요? 이제 북한군을 파병할 때 북한군이 첫째 노동당 입당, 둘째는 가족의 평양 거주, 셋째가 대학 입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양날의 칼이 되느냐? 이게 돌아오면 현대전에 가서 군사 기술도 습득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유 세계를 경험하고 북한에 돌아가면 이게 배반에 총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이게 돈만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게 이 부메랑이 지금 될 수 있다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최근 김일성 정치대학, 이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다른 겁니다. 거기를 갔어요. 사상무장을 각별히 강조했고 또 그 조선중앙통신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경남 사천시 지도를 일부러 노출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노출되는 사진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우리 KTV에서도 방영했지만 그 전에 서울을 지도에 놓고 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엔 말씀하신 대로 사천. 그 사천 지역은 이제 그 삼천포하고 삼천포 지역하고 가까운데 공군 비행장 있고 그랬는데. 자, 저 동그라친 데가 자세히 보면 사천시예요. 지금 저게 글자가. 네네네. 저걸 지금 노출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우주, 공군, 우리 방산, 여기와 관련된 기지들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KF-21 있어요. 기지도 네. 있고 우주 기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저렇게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또 핵무기에 의한 영토 평정도 말하는데 결국 사천시를 이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기지 사천시를 초토화시키겠다. 이걸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저걸 배경으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네, 김일성 정치대학의 성격 탓인지 사상 없는 무장은 쇠붙이나 다름없다. 이게 아무래도 북한군 포로 인터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포로들이 잡혀서 다 실토하고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성이 자기네가 시킨 사상교양 이게 맥을 못 추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군관들은 이 정치 장교를 양성하는 김일성 정치대학은 정치 군관들을 양성해서 이번에 러시아 전선에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런 목적에서 저런 사상무장 말씀하신 거 쇠붙이나 같다. 사상이 없는 무기는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은 바로 다음 날 소위 강건 명칭 군관 학교 이름 치고는 참 희한하죠. 강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빨치산의 아주 전설적 거물이었다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강건은 6.25 때 북한군 총참모장으로서 군령권자였죠. 근데 9월 달에 이제 저 금강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의 금강에 와서 죽었나요? 예, 예. 네. 총참모장이 전쟁에서 희생된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한 일인데 네. 그 이름을 따서 우리 육군사관학교와 비슷한 게 저 강건 명칭 종합군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는 꼭 강건 명칭이라 그러고 아까 보신 그 김일성 정치대학은 그럼 김일성 명칭 정치대학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 최고 전엄에다가는 안 붙이고. 그러니까
백두 혈통의 최고 존엄은 명칭 안 붙이고 일반인은 좀 높여줄 때 명칭을 붙이고 네. 붙였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 저건 이제 말하면 북한의 이제 소대장, 중대장 이런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 정치대학만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저기 강건종합 명칭 군관학교도 갔고 이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의식해서 군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학교에 가서 김정은이 이제 참관을 하는 모습 뒤로 괴뢰 한국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노출됐습니다. 글자 내용도 사뭇 의도적으로 노출한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때는 두 개 국가론 들고 나올 때는 뭐 대한민국이라도 그랬다가 한국이라도 그랬다가. 근데 또 저기서는 괴뢰라는 걸 분명히 명시한 건 현재 북한 내부, 즉 군인들에게는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관역으로 삼고 있다. 이게 이제 저 괴뢰 한국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나오고 또 뭐 초남부도한 괴뢰 한국 쓰레기니 뭐이니 반 대한민국 사상을 군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당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상당히 고위급인데 왜 여기 이 시점에 고위급 대표단이 지금 러시아에 간 건가요? 네, 아마 한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합니다만은 그 이희용 노동당 간부 담당 비서경 쓸 때 저렇게 쓴답니다. 희용이 희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간부 부자인데 우리 뭐 비교하자면 청와대 인사수석 같은 지위로서 씁니다. 네. 상당히 높네요. 네, 높고 거기에다 이제 국제부장 노동당 국제부장 김성남도 갔고, 근데 첫째는 아마 이 종전 문제에 대비한 거, 그다음에 2차, 3차 파병 문제에다가 5월 달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승기념 열병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아마 김정은을 초청한 것 같은데 김정은이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아마 논의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체포된 북한군 병사들은 한결같이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병사들 사이에 이른바 염장 삼형제가 있다는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부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자체 해결하는데 그 자체 해결이라는 게 무밖에 없습니다. 무 배추인데 이 무를 콘크리트 탱크에 소금 가마니채로 쏟아서 집어넣어서 그걸 졸구어서 겨울 내내 봄까지 그걸 반찬으로 먹습니다. 자, 저거를 소금에 절여서 썰기만 좀 다녀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물에 살짝 불고서 써는데 저 사진에 나온 거는 뭐 반찬이 세 가지가 저게 염장 삼형제가 아니고 염장무 하나만 가지고 요렇게 썰고 요렇게 썰고 해서 세 가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염장 삼형제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일식 삼차는 그렇죠. 구라우야 하니까 그렇죠. 다른 재료가 없으니까 저걸 가지고 세모로 썰어서 한 종류, 그렇죠. 동그랗게 썰어서 한 종류, 사각형으로 썰어서 한 종류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이제 우리는 장군님 말씀대로 일식 삼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썩을 때까지 먹는다 사실이에요? 봄에 지나서 이제 여름에 접어들 때까지 그걸 먹어야 농촌에 새로운 남새가 나와야 그걸 대체하는데 그러니까 뭐 소금 제대로 부족하니까 소금 자체도 이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급식 사정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요. 형편이 좀 되는 엄마들. 군대 간 자식들에게 아들, 딸일 수도 있고요. 카드를 준다고요? 네, 카드를 주는데 이게 이제 북한식 카드인데 예를 들어서 양강도 해산의 어머니가 그 이제 카드에다 돈을 집어넣으면은 저 해주에 근무하는 아들이 우체국에 가서 이제 그 현금을 인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도 넉넉해서가 아니라 조금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돈 벌면 아들이 너무 군대에서 배가 고프다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서 오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자기도 못 먹으면서 보내고 뭐 핸드폰도 좀 신흥부자들은 사서 보내고 네. 이렇게 이제 돈 좀 절약해서 자식을 돌봐주는 게 저게 이제 MZ 세대들이 요즘 그 엄마 품에서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카는 엄마 아빠 그 신용카드 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벌어서 자기도 어렵지만 자식 먹으라고 준다. 자, 북한 해군은 군용 선박으로 고기잡이하고 민간 어획물을 상납받는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해군은 이제 뭐 무슨 어뢰종이니 뭐니 배들 평소에 훈련하래도 안 합니다. 기름 아끼려고. 그래서 그걸로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그걸로 이제 부식 해결하고 육군이나 공군은 다 텃밭에서 또 생산해서 먹고 상당히 그 열악합니다. 네. 토끼, 돼지 키워서 잡아먹고 이 군대인지 협동농장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북한군은 빨치산 시절부터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북한 여군의 실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스님의 심정은 뜨거워지시었습니다. 천하제일위인의 제일 곁에서 맞고 보내는 한숨. 안길수록 더욱 깊이 안기고 싶고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그 무한한 긍지, 그 모습이 더 가까이 더 소중히 자리 잡은 나날이었고. 네, 북한의 여군들 사이에서는요, 짬이 차야, 뭐 이게 군대 속어입니다. 짬이 차야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고, 연애도 생활형이다. 또 보급된 생리대가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다.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네요. 네, 그 짬이 차야 된다는 건 아마 이 짬의 의미가 뭔가 성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나야 된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생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여군이 한 남군의 한 80%가 남자군이면 20%가 여군인데,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은 여자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군 한 명을 관리하는 데는 남자군인 뭐 7명분의 돈이 들어간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생리대입니다. 그거 해줘야 되겠죠? 네, 그 여군이니까 이제 생리대도 나오고 뭐 화장품도 조금 나오는데, 이 생리대를 가지고, 그게 생리대가 좀 귀하니까 민간인 처녀들한테나 다른 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먹을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생활해서 생리대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생활형 커플, 남녀가 뭐 연애도 한다지만 군대 안에서 서로 각자가 여성 군인은 세탁해주고 남자는 무기 고쳐주고 이런 생활형 커플도 생긴다고 하네요. 자, 이 모든 현상의 원인, 결국 민간뿐 아니라 군에도 먹을 것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뇌물도 많다고요? 네, 뇌물이 많고, 특히 이제 뭐 거기서는 뭐 흔한 말이 이제 무력부에서는 무조건 떼먹고, 뭐 군단에서는 군대 떼먹고, 뭐 사단에서는 사정없이 떼먹고, 이런 말이 결국 네. 다 떼먹고 밑에 바닥에 병사들한테 내려오는 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 하나 해결하려도 뇌물을 줘야 되고, 또 병사들 중에도 뭐 아버지가 좀 뭐 빼 있는 사람한테는 휴가를 보내서 뭐 시멘트도 얻어오게 하고, 이런 군대가 정규군답지 못한 군대가 지금 현재 북한군의 모습입니다. 네, 숫자만 많았지 썩을 대로 썩은 그런 군대의 속빈 강정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